안녕하십니까. 조선 왕조실록 독사관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또 내가 한 농담 한마디까지 전부 기록해서 절대 수정 불가인 책으로 남긴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내용을 절대 볼 수 없다면 정말 소름 돋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조선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지만 단 한 사람, 사관의 북근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말 위에서 떨어지자 이 사실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고 말한 것까지 그대로 적어버린 지독한 기록의 정수. 네, 맞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조선 왕조실록톡은 이 딱딱하고 방대한 기록물 속에 숨겨진 왕들의 인간적인 면모, 황당한 사건 사고, 그리고 치열했던 정치 싸움을 마치 오늘날의 단톡방처럼 생생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실록은 단순히 왕의 업적만 찬양하는 책이 아닙니다. 세종대왕님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라는 신하들의 잔소리부터 밤마다 궁궐에 나타난 괴생명체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왕의 뒷담화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죠.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472년이라는 가장 긴 단일 왕조의 기록. 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삶의 지혜와 재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지루하다? 그건 아마 교과서로만 역사를 접했기 때문일 겁니다. 조선 왕조실록톡에서는 교과서밖에 진짜 이야기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태종은 왜 그렇게 처가 식구들을 미워했을까? 성종은 정말 밤마다 궁궐 밖으로 나갔을까? 연산군의 광기 뒤엔 어떤 슬픔이 있었을까? 우리가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해 실록은 아주 상세하고 가끔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답해줍니다. 저는 그 기록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겨 여러분의 화면 속으로 배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조선의 은밀하고도 위대한 기록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조선 왕조 500년의 실시간 타임라인, 조선 왕조실록톡. 앞으로 매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관의 붓보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왕조실록톡 2화 고려 말의 혼란. 사관은 역사의 준엄한 목격자이니 내 오늘 붓끝에 고려의 마지막 숨결을 담아 훗날의 경계로 삼으려 하노라. 1275년 찬란했던 왕조의 등불이 어찌하여 이리도 허무하게 흔들렸는지 그 비극적인 전말을 사초에 남기노니 똑똑히 새겨들으라. 바야흐로 고려 말엽 나라는 안팎으로 병들어 신음하고 있었도다. 위로는 원나라의 가혹한 간섭에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조정은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탐욕스러운 무리들의 잔치상으로 변질되었음을 기록하노라. 저들은 백성의 피땀 어린 토지를 강탈하여 산과 강을 경계로 삼을 만큼 거대한 농장을 일구었으나 내 땅 한 평 없는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 유랑하며 통곡했으니 이것이 나라의 끝자락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공민왕께서 떨치고 일어나 몽골의 습속을 패하고 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리신 것은 참으로 장한 일이었도다. 하나 기득권 세력의 질긴 저항과 간신들의 모함이 왕의 발목을 잡았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결국 개혁은 좌절되었고 국군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음을 사관으로서 통탄하며 적노라. 설상가상으로 북으로는 홍건적이, 남으로는 왜구가 침입하여 강토를 불바다로 만들었으나 조정은 백성을 구하기보다 제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했음을 낱낱이 기록하노라. 허나 어둠이 짙을수록 새로운 새벽이 오는 법. 이 폐허 위에서 신진사 대부라 불리는 젊은 선비들이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을 부르짖으며 일어났고, 전장에서는 이성계 장군이 외적을 격퇴하며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으로 떠올랐도다. 낡은 껍데기를 벗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려는 이 거대한 흐름을 나는 묵묵히 지켜보며 기록했노라. 기록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고려의 멸망은 안으로부터 썩어 문드러진 결과임을 사관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훗날 이 글을 읽는 자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의 책임이 얼마나 준엄한 것인지 뼈저리게 새겨야 할 것이로다. 구독과 좋아요라는 것이 있다던데 내 기록할 터이니 눌러야 한다니 그리들 해두시게.
너 만초들 고마우이. 조선왕조실록톡 3화 신흥무인 이성계 이방원의 등장. 사초를 적는 사관김 시의 손끝이 오늘따라 천근망은이구먼. 나라실이라는 게 기록 하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법인데 오늘 내가 본 장면은 고려의 기둥이 뿌리째 뽑히는 광경이었으니 말이네. 자 보시게나 당시 고려는 안팎으로 다 타버린 잿더미 같았어. 밖으로는 왜구들이 들끓어 백성들은 살 길을 잃었고 안으로는 권문세족들이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짜내고 있었지. 그때 저 북방에서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와 함께 나타난 구세주가 있었으니 바로 동북면의 호랑이 이성계 장군이었네. 이 양반의 무공은 정말이지 내 붓이 따라가질 못할 정도였어. 황산대첩 때 보았는가. 왜구 장수 아지발도의 투구끈을 화살 하나로 끊어버리고 당황한 틈을 타 단칼에 베어버릴 때 그 기괴란 백성들은 그를 보며 하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며 눈물을 흘렸지. 하지만 나 같은 사관들은 보았네. 그 영웅의 등 뒤에 서린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말이야. 특히 이 장군의 다섯째 아들 방원이 이 친구는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야. 성균관 유생복을 입고 있을 때도 그 눈빛만큼은 늘 칼날처럼 번뜩였거든. 이방원은 아비와 달랐네. 장군이 명예를 중시하는 무인이라면 방원은 권력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냥꾼이었지. 운명의 그날 위화도 장대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강물은 집어삼킬 듯 불어나는데 요동으로 가라는 왕의 명령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지. 이성계 장군이 강가에서 밤잠을 설치며 고뇌할 때 내가 엿보았네. 그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이던 방원의 목소리를 말이야. 아버님, 썩은 석가래를 붙들고 집이 무너지길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면 대지를 갈아엎고 새 궁궐을 지으시겠습니까? 결국 말머리가 남쪽으로 돌려지는 순간 고려의 500년 역사는 멈추었고 새로운 용의 시대가 태동했네. 군사들의 함성 속에 섞인 이방원의 저 서늘한 미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초에 적었지. 오늘 천하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이야. 이게 영웅의 결단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반역의 시작인지. 과객들, 그대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사관 김씨의 기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네. 구독과 좋아요라는 족쇄가 있다더군. 채워주고들 가시게나. 조선왕조실록톡 3화 신흥무인의 등장이었네. 고마우이. 조선왕조실록톡 4화 고려말 신진사대부 정몽주와 정도전. 기록의 무게를 아는 자만이 미래를 보는 법. 나 조선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는 김사관이네. 오늘 내가 붓을 들어 기록할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두 천재의 엇갈린 운명이지. 바로 고려의 마지막 충신포운 정몽주와 새로운 나라 조선의 설계자 삼봉 정도전일세. 이 둘이 본래는 한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하며 썩어빠진 세상을 바꿔보자고 맹세했던 둘도 없는 쥐기였다는 그 사실을 그대들은 아는가? 때는 고려 말 나라는 이미 뿌리까지 썩어 문드러졌지. 권문세족들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배를 불렸고 사방에선 왜구와 홍건적이 들이닥치니 강토는 피로 물들었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이들이 바로 성리학으로 무장한 신진사 대부였어. 정몽주와 정도전. 이 두 거물은 손을 맞잡고 낡은 고려를 도려내어 백성을 구원하자며 피눈물을 흘렸네. 하지만 그 구원의 길이 서로 달랐던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지. 포운 정몽주는 단호했네. 고려라는 집이 비록 낡았으나 기둥을 갈고 석가래를 고쳐서 다시 살려야 한다. 어찌 임금을 갈아치운단 말이냐. 반면 삼봉 정도전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지. 아니, 이 집은 이미 기둥까지 썩어 자빠지기 직전이다. 아예 허물고 조선이라는 새 집을 지어야만 백성이 산다. 한 명은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 했고 한 명은 고려를 무너뜨려야만 했던 것이네. 참으로 가혹한 운명의 갈림길 아니겠나? 결국 정도전은 이성계라는 불세출에 장군을 앞세워 역성혁명에 깃발을 올렸고 정몽주는 나를 죽여 이 몸이 100번 고쳐 죽어도 두 임금은 섬길 수 없다며 선주교의 이슬로 사라졌네. 이방원의 철퇴 아래 정몽주가 쓰러지던 그 밤 정도전은 아마도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이야. 가장 사랑했던 멋의 죽음 위에 자신이 꿈꾸던 나라를 세워야 했으니 말일세. 정도전은 유교의
이상 국가 조선을 설계했으나 본인 또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정몽주는 죽어서 조선 왕조 500년 내내 충절의 화신으로 추앙받았으니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는 오직 흐르는 역사만이 답할 수 있는 법이지. 그저 도탄에 빠진 백성을 사랑했던 그들의 진심만은 이 김사관이 영원히 기록해 두겠네. 오늘의 사초 기록은 여기까지일세. 이 가슴 시린 역사의 한 페이지가 그대들의 마음을 울렸다면 조선왕조실록톡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게. 조선왕조실록톡 4화였네. 번님들 고마우이. 조선왕조실록톡 5화 조선개국파와 고려개혁파의 갈등. 이헤이 굽이굽이 흐르는 예성강 물줄기도 이들의 갈등만큼이나 소용돌이치진 않았을 게야. 반갑소 기록하는 김사관이요. 오늘은 나라의 명운을 걸고 한판 붙었던 두 천재의 이야기를 해보려 하오. 자, 한쪽엔 혁명의 설계자 삼봉정도전이 있어. 이 양반은 생각이 아주 화끈해. 썩은 석갈에는 가라. 끼우는 게 아니라 집을 새로 지어야 한다. 이거지. 이게 바로 역성혁명, 즉 성씨를 바꿔서라도 백성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조선개국파의 논리였어. 그런데 그 앞을 가로막은 철벽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동반기학의 종주 포운 정몽주요. 이분은 또 어떠한가. 아무리 집이 낡았어도 내 부모가 살던 집인데 어찌 불을 지르고 새로 짓느냐 하며 끝까지 고려라는 이름표를 떼지 않으려 했지. 이게 바로 고려개혁파, 옹원파의 고집이었어. 자, 이들의 갈등이 폭발한 결정적인 순간 이성계 대감이 말에서 떨어져 다치니 정몽주가 이때다 싶어 개국파를 몰아붙였어. 정도전은 유배를 가고 개국파 세력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지.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요? 바로 이방원, 훗날의 태종 아니오. 이 젊고 무서운 사내가 정몽주를 찾아가 술잔을 기울이며 그 유명한 하여가를 던졌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려보세. 한마디로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떠냐, 같이 해먹자는 유혹이었지. 하지만 정몽주는 단호했소. 단심가로 답했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결국 말로는 이 사람을 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이방원은 조영규를 시켜 선주교에서 철퇴를 휘둘렀어. 퍽! 소리와 함께 고려의 마지막 기둥이 무너졌고 그 피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주춧돌 아래 흐르게 되었으니 충절을 지킨 자와 새 시대를 연 자, 누가 옳았냐고 묻는다면 붓을 든 나 김삿갓도 대답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려. 다만 그들의 뜨거웠던 충심과 야망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것 아니겠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조선왕조실록톡은 조선의 수도천도에 대하여 알아보리다. 구독과 좋아요 내가 사관이니 기록하리다. 눌러주소. 허허허. 번님들 고마우이.